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아날라이저 플러그인을 사용하여서 간단한 마스터링을 하는 법에 대한 팁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할 아날라이저 플러그인은 플럭스, 프랑스 회사의 Pure Analyzer System이라는 플러그인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플럭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그인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DAW 안에서 소리를 내보내서 이렇게 개별적인 그런 그 소프트웨어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애널라이저 하는 시스템이고요. 딱 보기에는 뭐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마스터링의 단계에서 아날라이저가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녹음한 트랙들 8개의 트랙이 있는데요. 다 다른 장르고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음악을 보내줄 때는 비슷한 퀄리티와 그리고 비슷한 라우드네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믹싱을 할 때는 그렇게 아날라이저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나 마스터링을 할 때 최후로 마지막으로 파일을 건드릴 때는 자신의 귀보다는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날라이저 플러그인을 사용하여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볼 줄 아는 법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음악을 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렇게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있고요. 만약에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은 어느 프리퀀시를 그러니까 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멈춰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튀는구나,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어떤 프리퀀시까지 나올 수 있죠. 자,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거 보기보다는 이 아랫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아래쪽 왼쪽을 가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이렇게 다른 형태의 다이멘션으로 있는 거겠죠. 낮은 프리퀀시부터 높은 프리퀀시까지.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낮은 프리퀀시는 주로 모노, 여기가 왼쪽, 오른쪽, 그리고 모노거든요. 낮은 프리퀀시는 모노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바이올린이나 그런 여기 같은 경우는 합시코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스테레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로 들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스테레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왼쪽 가운데로 와볼게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빅터 스코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요시 봐야 될 거는 세 군데예요. 왼쪽 -1, 그 0, 그리고 +1. 만약에 우리가 음악을 잠깐 멈추고 이 빅터 스코프 같은 경우는 흔히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힘든데요. 정확히 빅터 스코프이 뭘 하는지 한번 우리가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켜서 소리를 내보내 볼게요. 소리를 낮추고. 자,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모노로 보내고 있죠. 지금 프리퀀시는 738이니까 이 친구도 정확히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738 정도. 자, 이거 제가 만약에 이 펜을 왼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 친구들이 왼쪽으로 가겠고, 펜을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페이즈 스코프와 프리퀀시 애널라이저를 움직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것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자, 제가 만약에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가운데로 간 경우는 지금 +1이라 나와 있죠. 모노. 자, 그렇게 이거 같은 경우 우리의 시그널이 페이즈에서 어떤 거를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페이즈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한번 음악을 다른 걸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음악 같은 경우는 그림을 딱 보았을 때
스테레오 이미지가 넓은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좁은 걸로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이미지가 파형이 크게 퍼지지 않고 가운데에 몰려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의 지금 음악이 스테레오 이미지가 크지 않은 모노의 성향을 띠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나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귀로 듣는 것보다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장점이겠죠.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 이 재즈 음악 같은 경우는 베이스랑 기타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드럼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그렇게 넓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노의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SPL 바이탈라이저 플러그인을 가지고 스테레오 이미지를 넓히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는 하나의 선이 아닌 이 이미지가 커지기 시작했죠. 불처럼. 좁혀볼게요. 다시. 거의 하나 일자인데 하는 순간 넓어지죠.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을 귀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플러그인을 키는 순간 스테레오 이미지를 넓히는 순간 드럼이 확 옆으로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마스터링에서 스테레오 이미지를 넓히는 것은 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그렇게 모노의 성향으로 믹스를 한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했던 이 0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 마스터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S1 이미저를 끈 상태에서 음악을 듣다가 켜볼게요. 그럼 이 미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음악이 굉장히 이상해졌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이미저 플러그인을 통해서 음악의 페이즈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페이즈 스코프가 왼쪽으로 가기 시작했죠. 마이너스 1쪽으로. 마이너스 1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스테레오 이미지 음악에서 무언가 페이즈가 역위상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믹스를 할 때 들어야 되지만 믹스를 할 때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날라이저를 켜고 음악을 들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이것을 심하게 효과를 내고 있지만 조금 같은 경우는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페이즈 스코프를 통해서 바로 위상이 틀어졌구나. 그리고 이 그림만 보셔도 지금 위상이 왼쪽으로 뒤집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마스터링에서 아날라이저 같은 경우는 쉽게 자신의 믹스의 문제를 잡아내기에 굉장히 좋은 툴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퓨어 아날라이저 시스템 플러그인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가격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바로 미터링인데요. 미터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흔히 DAW에서는 두 가지의 미터링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DAW가 피크 미터링이 있고 가운데 트루픽 그리고 RMS 평균 레벨이죠. 그리고 제 오른쪽에 흔히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했던 Integrated 무시하시고요. R-Wall28 EBU 스탠다드라는 그런 LUFS라는 그런 미터링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LU가 뭐냐면은 Loudness Unit이에요. FS는 Full Scale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가서 어떤 EBU 스탠다드를 사용할지는 제가 정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EBU 18 LUF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음악을 아주 크게 꾹꾹 눌러 담고 있어요. 한마디로 라우드네스 월, 음압 전쟁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음압 전쟁은 거의 끝이 났고 더 이상 우리가 음악을 그렇게 꾹꾹꾹꾹 담아서 모든 다이나믹을 없애버리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음압이라는 거는 우리의 귀는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래서 제가 음악을 틀은 다음에 죄송합니다. 음악을 틀은 다음에 저의 헤드폰 레벨을 내리거나 혹은 여기서 마스터리 이걸 내리기 시작하면은 정확하게 이 음악의 음압이 얼마나 큰지 낮은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확한 미터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기반을 하고 있는 이 유닛에서 이거는 플럭스에서 만든 아날라이저 시스템은 아니에요.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유닛인데요. 자, 그래서 이 EBU 스탠다드가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음악을 마이너스 23 LUFS로 맞춰라 라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3 LUF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 RMS랑 비슷한 레벨인데요. 지금 최신에 나오는 댄스 신곡들 같은 경우들은 주로 이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정도로 굉장히 큰 음압을 가지고 있어요. 음압이라기보다는 평균 레벨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 회사에서는 이 세계 공통 기관에서는 마이너스 23으로 낮추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다이나믹 렌즈를 높이고 그리고 음압을 크게 담는 일을 그만하자고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유닛이 있어요. 첫 번째 LUFS 같은 경우는 저의 평균 레벨이고 그 밑에 레인지 같은 경우는 저의 음악이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다이나믹 레인지나 그런 평균 레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제 음악을 틀고 레벨을 다시 세팅을 한 다음에 처음부터 음악을 틀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음악을 틀어볼게요. 이렇게 레벨링을 하는 그런 유닛 같은 경우는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음악 그 한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이 애널라이저 플러그인이 정보를 수집을 한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한 곡 전체 중간중간 부분만이 아닌 전체의 레벨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저의 평균 레벨은 마이너스 20 LUFS를 가지고 있고 저의 음악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5.1 라우드네스 유닛을 가지고 있어요. 라우드네스 유닛 같은 경우는 dB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의 지금 음악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11dB를 치고 있는 거죠. 물론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틀어야 되죠. 그리고 저의 이 오케스트레이션 음악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잠깐 멈춰 볼게요. 그리고 잠깐 다른 곡으로 가볼게요. 지금 게이트드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압의 한 곡의 음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은 제외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한 라우드네스 유닛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 그런 모든 그래서 가장 낮은 부분, 소리가 잠깐 멈추는 부분들은 이 애널라이저 플러그인이 아예 보지를 않는 거죠.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큰 평균 레벨을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플러그인 중에서는 그 게이트들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플러그인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Pure Analyzer 시스템이 굉장히 메리트 있게 다가오는 부분인데요. 한번 이 조용한 발라드를 한번 틀어볼게요. 소리가 딱 잠깐 떨어져서 멈추는 부분에서는 게이트라고 뜨면서 계산을 안 하게 될 거예요. 틀어볼게요. Sweeping the surface of the blue, and your sorrow do they elude? I don't remember. 그렇죠. 이렇게 중간중간 게이트. 지금 같은 경우는 소리가 아예 없으니까 얘가 계산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노래를 쭉 담아서 그런 라우드네스 유닛을 뽑아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중간 제가 소리를 좀 낮춘 다음에 곡을 하나하나 다 따로 틀어볼게요.
기본적인 클래시컬 음악부터 락부터 그리고 포크 음악까지 굉장히 다른 장르의 음악을 가지고 있죠, 제가. 그런 모든 장르의 정확한 라우드네스 음악을 맞추기 위해서는 귀로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제가 모든 음악들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뽑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이 음악은 조금 더 올라가면 되겠다, 낮으면 되겠다. 물론 귀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옆에 다른 툴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간단하게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보는 법, 그리고 페이즈 스코프를 보는 법, 그리고 이런 스테레오 스프레드를 보는 법, 그리고 우리 기본적인 추루픽 민터와 RMS 레벨뿐만 아니라 EBUS 스탠다드, 아직 한국에는 EBU 스탠다드에 대한 정의가 크게 나와 있지 않는 편인데요.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EBU 스탠다드를, 즉 이렇게 소리를 낮추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런 스펙트럴 애널라이저 플러그인에서 모든 프리퀀시의 스테레오 스펙트럼을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이 음악에서 60, 70Hz 아래쪽에 시그널이 단순히 모노가 아닌 약간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EDM 같은 경우 하시는 경우에는 로우 프리퀀시를 이렇게 스테레오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죠? 제가 만약에 이 음악을 바이널로, LP로 발매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50, 60Hz 아래에 그렇게 큰 스테레오 이미지가 있는 베이스 점이 있으면은 LP가 돌아가요. 즉 LP가 핀이 LP의 작동 원리상 그런 낮은 로우 프리퀀시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견딜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마스터링을 하는데 그런 EDM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그런 로우 프리퀀시의 스테레오 이미지가 큰 것이 있으면은 플러그인들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모노로 만들어서 LP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LP 버전 믹싱을 따로 하게 되겠죠. 마스터링을. 자, 그렇게 마지막에 바이널 믹싱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제가 처음으로 약간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경우엔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거나 혹은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시면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